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의고사 21회 시작할게요. 여러분 이 화면 보면서 그 모의고사 시험지 어디서 구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학원에서 다 풀어주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모의고사가 뭐죠? 실제 국가고시 기출 문제를 그대로 풀어주면 저작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모의고사란 이름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그 해의 기출 문제를 비슷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키워드로 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1회는 언제적 시험이다? 2020년 상반기 제가 시험 본 요때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때 상반기여서기도 했고 코로나로 국시가 3개월 정도 딜레이 돼서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모의고사 21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 준비했고요. 총 화면이 73페이지나 돼요.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호흡 기간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폐호흡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물어봤는데 답이 폐포이다 그랬어요. 호흡기관 한번 볼게요. 호흡기에서는 우리가 산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코하고 이 연결되어 있어서 공기가 드나드는 관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은 좌측, 우측으로 나뉘거든요. 기관지예요. 이 기관지랑 연결된 부분이 폐입니다. 폐 아래 가로막이 있죠? 우리가 배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뭐랑 뭐를 나눈다? 이 가슴과 배를 나눈다. 흉부와 복부를 나눈다. 흉곽과 복강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이 횡격막, 가로막이다. 그래서 호흡기관에 관련된 막은 횡격막이다. 또는 늑간근이다. 우리 이런 거 국가고시 요것도 나왔었잖아요. 그쵸? 이 폐 내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 기관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같은 이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이 폐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기관지 끝에 작은 포도송이 같은 이런 공기 주머니가 달려있죠. 공기가 들어오면 면적이 부풀어요. 또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공기 주머니가 폐포고요. 이 폐포 위에 그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게 어디다? 폐포이다. 이런 공기 주머니,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코로 들어가서 여기 기관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게 기관지고 여기에 폐가 붙어 있는데 작은 공기 주머니로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고 거기에 또 모세혈관들이 붙어 있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서 내호흡이 뭐냐 외호흡이 뭐냐 우리 맨날 봐도 맨날 모르죠. 뭐 좌자동정 우동정까지는 외웠는데 도대체 어디가 외호흡이고 어디가 내호흡이냐. 가로로 나눠보세요. 여기가 지금 폐가 있어요. 이쪽이 폐호흡입니다. 폐호흡이 외호흡이에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이 조직이 있었죠. 온몸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조직호흡이고 내호흡입니다. 뭐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동맥혈 흐르고 이쪽에는 정맥혈 흐른다고 했었죠. 이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윤리와 태도 물어봤어요. 자신의 범위,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업무 영역을 오버해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간호조무사의 직업, 윤리, 태도 이거 간호관리 또는 기초간호학에서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게 있구나. 비슷한 키워드를 한번 쭉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만 넘어가세요. 직업윤리를 이해하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직무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가 간호사의 업무를 침범하면 안 되고 의사의 업무를 침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내가 투약을 잘못했어. 이게 약 뭐 줘야 되는데 다른 환자랑 바꿔 먹였어. 이거 비밀로 유지하면 됩니까? 빨리 보고해가지고 빠른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양심적인 판단을 해서 환자에게 이롭게 해야 돼요. 법적인 책임 한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중에 의료소송이 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기록을 하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 보람을 느끼게 한다. 지시된 보조적 업무의 한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업무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간호사가 아니에요. 간호조무사는요. 간호사의 지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원래는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해서 간호에 대해서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게 조무사의 업무예요. 우리 드레싱 안 하죠? 약 전달만 하지 약을 우리가 뭐 투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치료도 하지 않아요. 검사물 채취 안 해요. 채취한 거 이동만 하죠.
타인에게 위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신 집중해야 된다. 주의 의무 태만이에요. 우리가 뭐 침상난간 안 알려줘서 환자가 떨어졌어. 우리가 의무가 태만한 겁니다. 항상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게 설명 동의의 의무라는 거. 항상 업무 범위를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병원은 항상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환자의 식사 계획은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 이 식단 관리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이 환자 당뇨 환자니까 고탄수화물은 빼라. 뭐 이런 거 다 의사가 합니다. 파킨슨 질환,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치매,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이에요. 뇌졸중은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파킨슨이 뭐죠? 이렇게 구부정해요. 뭔가 행동이 굼뜹니다. 왜 이럴까? 이거 늙어서 이런 거 아니야?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 뭐예요? 늙어서 그런 건지 병이 있는 건지 전형적이지 않다. 비전형적이라고 했어요. 도파민이라는 신경세포가 소실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만성진행성 퇴행성 질환이다. 늙어서 생기니까 퇴행성 질환이야. 근데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도파민이 뭐예요? 운동에 꼭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지금 안 나오고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장애가 생겨요. 행동이 굼뜨죠? 손이 덜덜덜덜 떨려요? 뭔가 근육이 강직됐고 구부정한 자세, 걷는 게 이상해지겠죠. 보폭이 좁아지니까 종종 걸읍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잘 안 맞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파킨슨병 환자 이렇게 뭔가 구부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파킨슨일 수도 있다. 빨리 이 파킨슨은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운동요법도 필요하고요. 이랬을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시험 본 국가고시였거든요. 파킨슨 질환 앓고 있는 노인 뭐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보기가 나오고 하루에 일과 계획을 세워준다. 뭔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게 그냥 가장 근접한 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에서 BCG 이전에 맞았어야 될 예방접종이 뭐냐? BCG가 뭐죠? 결핵 예방접종이에요. 이거보다 더 먼저 맞아야 되는 거 우리나라는 1950년대 주사기를 돌렸어서 이 감염이 많이 생겼다. B형 감염입니다. 혈청성 감염이잖아요. 주사기 같이 돌렸으면 당연히 걸리겠죠? 태어나면은요, 애기 허벅지 외측간간에 주사 놓잖아요. 애기들은 왼쪽에 한 방, 오른쪽에 한 방, 두 방을 맞아요. B형 감염 한 방 또는 BCG 한 방 맞습니다. 또 이런 문제 나오죠.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다. BCG 언제 접종시키냐?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빨리 맞춰야죠. 첫날 맞춥니다. 원래는 한 달 이내에 맞추는데 그냥 첫날 맞춰도 된다는 거. 예방접종에서 중요한 거 두 개만 볼게요. MMR이 뭐냐, 디템이 뭐냐,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MMR은요, 홍, 유, 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이라는 거. 디템은요, DT, 이거는 and P예요. and니까 A는 빠지죠. DTP가 뭐냐, 디파백이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라는 거. 파상풍 주사 몇 년에 한 번 맞아요? 10년마다 맞습니다. 우리 10년마다 바디하자고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주사는요 10년마다 맞아요. 디프테리아 몇 급이에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 마라. 디프테리아 1급이죠. 파상풍은요 3급이었어요. 임신 반응 검사에 사용되는 호르몬 너무 중요하죠?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이다. 모성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6번 완전 계대 태아 만출 회음부 절개는 분만 몇 기냐? 우리 뭐 외웠죠? 개아반회 외웠어요. 분만 1기 개국이다. 분만 2기 태아 만출기이다. 분만 3기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이다. 분만 4기 다 빼냈어. 이제 산모가 회복해야 되는 시기이다. 이거예요. 이거 맨날 나오는데 맨날 헷갈리죠? 개아반회 개국이 자궁의 문이 열리는 시기이다. 이때는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청취해라 이거죠. 그리고 태아, 아기가 나와 이게 바로 분만 2기예요. 아기가 나오니까 힘을 줘야겠죠. 그것을 바로 복압이라고 말합니다. 배에 힘을 줘라. 이게 바로 태아 만출기 분만 2기라는 거예요.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렸어. 이때가 분만 2기라는 거죠. 분만 3기, 아기 나왔으니까 태반을 뽑아내야 됩니다.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가 분만 3기라는 거. 태반이 이렇게 빈대떡처럼 생겼다 싶었어요. 그러면 피자만큼 요 조각이 없다. 그럼 어떻게? 이게 엄마 뱃속에서 썩고 있겠죠. 그래서 태반의 결손 유무를 체크해라 이 말입니다. 태반이 뱃속에서 다 빠져나왔는지 체크하라 이거예요. 다 빼내고 나면은 회복기 엄마가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진로 분만을 한 엄마가 갑자기 막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올려줘서 피가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이 회음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이것까지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예요. 개아반회
그럼 보자고요. 태아가 만출했어. 개아 반회 2기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태만이 만출했어. 반회 3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회복하는 기간 4기. 문이 열리네요. 개구기는요 1기.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태아가 나온다 분만 2기. 태반이 나온다 분만 3기. 그냥 순서대로 가세요. 문이 열리고 아기가 나온 다음에 아기 나왔으니까 태반을 빼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한다. 그쵸? 초성을 외워도 되고 상식을 생각해도 됩니다. 개아반회 이게 뭐다? 분만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고시예요. 거의 매번 나오거나 한 번 정도 빼먹고 그 다음 기수에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거는 별 5개짜리예요.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기관에 도달해서 발현되는 작용이 뭐냐? 전신작용이다.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 양리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나오는 문제가 많진 않아요. 볼게요. 국소작용. 국소라는 게 뭐예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 치과 가면은 리도카인을 국소 마취하죠.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바로 국소 작용이라는 거예요. 전신 작용, 말 그대로 전신에 퍼지는 게 전신 작용이에요.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돼 가지고 전신에 약발이 간다. 이게 전신 작용이죠. 이 또 선택 작용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 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어디를 검색하라? 우리는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가면 다 네이버를 뒤져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이해가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니까요.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방법도 괜찮다. 막판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기관지에서 이렇게 다 찾아갖고 그냥 떠 먹여드리잖아요. 그냥 삼키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여를 하든지 간에 맥이든지 IV를 놓든지 IM을 놓든지 간에 약물이 그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약발이 받는데요. 양리작용이 뭐예요? 약물이 그 몸에 미치는 작용. 또 친화성은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어요. 타이른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머리로 가가지고 약발이 받았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심해요. 그래도 타이른을 먹잖아요. 만약에 타이레놀 이거는 뭐 고유 명사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약발이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로 가고요. 생리통이 있으면 생리통으로 가고요. 치통이 있으면은 이 치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먹던지 간에 알아서 아픈 쪽으로 간다. 친화성이 있다. 이것을 선택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몸이 두통이든 생리통이든 치통이든 선택해서 간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일반 작용, 그냥 약발 받는 게 일반 작용이에요. 모든 조직 장기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약발이 받는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작용이다. 보편적으로 그냥 약 먹으면 약발 받는다. 부작용,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 건강을 해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에요. 우리 동력 뭐였죠?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심각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게 동력이었듯이 뭔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다. 그냥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 뭐 있어요? 알아서 약발 받는다? 타이른을 먹어서 두통, 치통, 생리통으로 알아서 다 그냥 친화성으로 해서 간다. 이제 뜻은 이해했어. 근데 이 말에 이 멘트가 어떤 작용인지 뭐만 알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선택해서 받는구나. 선택작용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물에 관한 관리 방법. 이중 잠금 장치 해야 되잖아요. 마약류는. 그런데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이 말이 좀 생소했어요. 철제 금고에 무슨 그렇게 잠그는 것까지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관한다. 이런 멘트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달라지더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한다. 아펜지지와 마약 종류는 라벨을 부착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된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수리남이라는 무슨 6편짜리 하정우 나오는 걸 하는데, 하정우 씨가 나오는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단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그 필로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이 아펜지제와 마약 종류는요,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돼요.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수량을 확인해라. 일반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요, 프로포폴도 있고요, 많잖아요. 이거 직원들이 빼돌리기도 하고 직원들이 또 중독되기도 합니다.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약국에 반납해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경우는 없다.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남용 방지가 아니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잘못 사용하는 게
오용이에요. 오용. 하지의 부종에 있는 사구체 신념 하나의 간호로 옳은 것은 사구체 신념입니다. 일단 신장이 나쁜 화나, 아픈 애기라는 뜻이에요.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아니 사구체 신념인데 상기도 감염 환자랑 접촉을 금해? 상기도면은 이 호흡기 위쪽 아닙니까? 왜 이럴까요? 사구체 신염이 뭐예요? 신장의 기본 단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염증의 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혈뇨, 단백뇨 등이 나타나면은 검사해보니까 사구체 신염이 나온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상기도 감염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이 선행됨에 따라서 사구체 신염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구체 신염은요, 상기도의 감염으로 많이 나타난다잖아요. 뭔가 감기가 걸렸나? 우리가 아프면은 뭔가 열나고 컨디션 안 좋고 이런 감염 증상으로 사구체 신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접촉을 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매 시간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부종이 심하면은 수분을 제한해라. 우리가 단백질을 제한해라 하는 거 간신사. 간성혼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이었어요. 그래서 저단백식이 먹이라 이거예요. 저단백 먹으니까 기운 없으니까 고탄수화물 시기를 먹이래요. 적은 양의 빈번한 식사가 좋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말고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고탄수화물 시기 하면은 사구체 신염이 가네요. 그리고 저단백 시기가 간다. 저탄수화물 시기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탄수화물 시기 뭐가 있었지? 우리 급속이동 중이군. 위절제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갖고 똥으로 나가야 되는데 먹자마자 5분에서 30분 안에 싸버립니다. 이게 뭐죠? 덤핑 신드롬이에요. 빨리 덤핑 떨어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왜 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을 먹었죠? 탄수화물은 입에서 뿌띠 알렌이라고 해서 침에서 이 탄수화물을 소화 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그냥 분해가 되니까 더 빨리 싼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지방을 고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어라 하는 게 위절제술 덤핑 신드롬이었어요.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위절제 수술을 한 환자 뭐가 심하다? 악성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것까지가 다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왜? 균이 합병이 된대요.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 환자랑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키워드만 보세요. 역사가 이렇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해라. 왜?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순환기가 과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혈압을 측정해라. 그래서 병원 가면 바이탈 맨날 재잖아요. 황달에는요. 자연적인 거, 생리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황달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는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괜찮다. 신생아에 70%까지 나타난다. 55에서 70% 나타난다. 거의 3명 중에 2명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생리적인 거니까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황달은 왜 생기냐? 태어나고 적혈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이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승하면서 이 농도가 안 맞아가지고 황달로 되는 거예요.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난다. 24시간 이내의 황달은 굉장히 병리적이라 위험하다. 용혈성 질환 핵황달이라고 해갖고 피가 다 용혈 터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보고해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첫날 황달은 위험하다. 2, 3일 지나서 생기는 황달은 그냥 괜찮다 이 얘기예요. 황달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보육기에 넣습니다. 형광요법으로 치료를 해요. 눈의 보를 위해서 애기한테 신생아에게 안대를 사용하고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태닝하는 기계 같은 거잖아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준다. 체위 변경은 항상 2시간 간격이었어요. 수유를 할 때는 광선요법을 중단하고 애기한테 젖을 먹이고요.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번. 특별한 영양소의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 상관이 없는 시기가 뭐냐? 일반식이다. 수술하고 나서 시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묽은 거, 보리차 같은 거 마셔요. 그 다음에 유동식. 유동식이 뭐예요? 육회요. 경관영양 하시는 분들 요런 거 많이 먹습니다. 영양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로 되어 있어요. 유동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식이에요. 연식이 뭐예요? 부드러운 음식. 순두부, 죽, 연두부, 또 푸딩, 계란찜,
이런 것들 다 연식이죠. 경식은요, 가볍게 먹는 밥이에요. 일반식은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일반식입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먹는 거. 그래서 영양소에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일반식이고요. 뭔가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야 된다 하면은 유동식이죠. 부드럽게 먹어야 된다. 연식이죠. 노인들이 연식 많이 먹죠. 경식은 가벼운 식사이다.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 제공하는 거, 처음은 물을 먹어라, 차를 먹어라. 그래서 보리차,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잖아요. 보리차 먹고, 그 다음에 유동식 먹고, 연식 먹고, 경식 먹고, 일반식 먹는다. 굳이 순서를 암기하고 싶으신 분은요, 제 친구 중에 유연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유연경. 연경이가요, 식당 가면은요, 보리차를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이 유연경이 나중에는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식 먹잖아요. 그래서 연경이가 식당 가면은 차 한 잔 마시고, 유연경이 일반식을 먹었다. 유동식, 연식, 경식이라고요. 이렇게 또 암기하실 분은 암기하세요. 유연경. 그 배구 선수 이름이 김연경이죠. 네, 우리 수술 후 식이 섭취 단계는 유연경이라는 거. 보리차 한 대 마시고 유연경이 일반식을 먹는다. 신생아 목욕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생아에 대한 정의도 물어봅니다. 태어나고 28일 이내,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태어난 아기들을 신생아라고 합니다. 목욕 시간은요, 짧게 해야 돼요. 감기 걸리니까 5에서 10분. 우리 영, 좌, 침 하면은 5에서 10분이 나갑니다. 영아 목욕, 좌욕, 침상 목욕, 5에서 10분 하죠? 목욕하거나 기저귀는요, 밥 먹이기 전에 합니다. 밥 먹고 나서 하면 토하니까요. 항상 애기들은요, 두미 방향으로 진행한다. 태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애기 피부에 이렇게 노릇기되게 붙어있는 거 강제로 제거하지 않는다. 생리적 체중 감소 국가고시에 많이 나와요. 태어나고 3, 4일 지났는데 갑자기 몸무게의 5에서 10%가 빠져. 그러면 엄마들이 걱정하죠. 하지만 생리적인 거라서 괜찮다. 병리적인 그 병이 아니다. 괜찮다. 생리적 황달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생리적 체중 감소도 괜찮다. 애가 태어날 때 4kg였어. 근데 3일 지나니까 0.4kg나 빠졌어요. 3.6이 됐어요. 어머, 선생님, 저희 애기가 체중이 너무 빠졌어요. 지금 몇 킬로죠? 네, 한 400g 빠졌네요. 네, 어머니, 요거는 생리적인 체중 감소라고 해가지고요. 아기가 태어나고 3, 4일 있다가 체중이 한 10%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담당 간호사님께 보고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회복이 된다는 거. 이유는 국가고시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체중이 감소되는데 괜찮을까? 궁금하니까 한번 알아보자고요. 모체로부터 공급받던 호르몬이 없어지고 수분 공급이 억제돼요. 하지만 대소변은 싸니까 몸무게가 줄어든다. 먹는 것보다 싸는 게 더 많아서 체중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13번 유아의 배변 훈련으로 옳은 것은 유아는 1에서 3세죠. 그쵸? 대변, 소변, 밤소변을 언제 가리냐? 대변은요. 돌 지난 후부터 12에서 18개월에 가린다. 이때 대천문도 닫혔죠. 소변이 더 늦네요. 밤소변은 3, 4세에 가린다는 거. 대소변 가리기 훈련은요, 유아의 발달 상태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옆집 애기는 빨리 가렸으니까 너도 가려. 이게 아니라 우리 애가 느릴 수가 있어요. 각자의 템포에 맞게. 발달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배변 훈련 너무 강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는 난청, 어려울 난 들을 청이죠? 듣지 못하는 게 난청 환자예요. 어떻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한다. 우리 왜 무슨 게임 같은 거 할 때 귀에다가 헤드폰 끼고서는 귀 막고 나서 입 모양으로 맞추는 거 많이 하잖아요.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죠. 그쵸?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얘기한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얘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정확하게 말한다. 몸짓과 표정을 사용한다. 만약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은 보청기를 많이 끼잖아요. 보청기에 그 입력 버튼과 출력 버튼이 있어요. 입력을 크게 할까요? 낮게 할까요? 입력을 크게 합니다. 그래야 잘 들리니까. 입력을 크게 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예요. 출력은 낮게 한다. 근데 부모님이 만약에 보청기 끼고 계셨어. 입력 버튼을 크게 해주면 더 잘 들릴 수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면 좋겠죠? 음식물로 상기도가 폐쇄된 의식 있는 어른의 응급처치. 의식이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잡고 쿡쿡쿡쿡. 이게 바로 하임리히법이에요. 하임리히법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숨 칵 막혔어. 뒤에 있는 사람이 하임리히법 해줘서 살았다. 이런 거 우리 유튜브에서 뉴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랬을 때 나 하임리히법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키가 좀 커야지 유리하더라고요. 힘도 있어야 돼요.
내 무릎을 이 대상자 무릎 가운데 껴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해서 살았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나 그런 위급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배웁니다.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숨을 못 쉰다 이겁니다.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뒤에서 막 기침을 유도하든지 시간 없으면 이렇게 쿡쿡쿡쿡 하임리법 하는 거죠.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서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우리 후상방 하면 떠올라야 되는 거? 고막 체온계 할 때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죠. 성인은 후상방, 소아는 후하방이었어요. 의식이 있을 때는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눕히고 고개만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같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119 빨리 신고하라 그러고 본인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6번 못이나 칼같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에 찔렸다. 자상입니다. 창상의 종류 다친 게 창상이에요. 피부 점막이 손상된 거 뭐 찢어졌어, 까졌어, 찔렸어 이런 것이 다 창상입니다. 창상의 종류 눌려서 생긴 상처.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물건 떨어져서 나 눌려서 상처 났어? 그거는 좌상이고요. 우리가 찔렸어. 못 같은데 깊고 좁게 찔렸어. 이게 바로 자상입니다. 자상. 모나리 자상 기억하세요. 모나리자 액자를 이렇게 꼽다가 못에 찔려서 자상이다. 이거 제가 그때 국가고시 시험 보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모나리 자상이에요 했는데 이게 국가고시 나와서 기관적 보신 분들 다 맞았다. 고양이가 핥혔어? 찰가상이죠. 우리 뭐 이렇게 책상 모서리 같은 데 많이 긁히죠? 찰가상입니다. 배인 상처는 절상이고요. 출산하면은 이렇게 그냥 힘주면은 질이 이렇게 다 찢어져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음부를 절개하죠. 한 방향으로 찢어서 꿰매기도 편하고 소독하기도 편하게 합니다. 열상이 입었을 때는 꿰매기도 어렵고 너무 부위가 많아서 감염될 수가 있다. 농용 환자 고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간호보조 활동할 때 어떡하냐? 이완된 쪽이, 아픈 쪽이, 고름 나오는 쪽이 아래로 가게 눕는다. 원래는요, 건강한 쪽을 어떻게 했었죠? 아래로 해서 활용하게 한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건강한 쪽으로 밥 먹인다. 건강한 쪽으로 활용하게 한다. 이게 다 답인데, 고름이 질질 나온다고 하면은요, 고름이 나오는 쪽이 바닥이 되어야지, 이걸 반대로 하면은 막 깨끗한 쪽까지 오염되잖아요.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쪽이 원래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술한 쪽, 백내장 수술했어. 위로 가죠. 백내장은 뭘 조심해라? 감기를 조심해라. 기침을 조심해라. 코 푸는 거 조심해라. 압력을 조심해라. 고개 숙이지 마라. 감기가 걸렸다고 한다면 입을 벌려서 기침해라. 왜? 그래야 압력이 분산되니까. 이것까지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수면 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 노인 간호. 치매가 있는데 수면 장애가 있어요. 치매 환자는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잠을 몰아서 자기도 하고요. 안 자기도 해요. 아침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일단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요. 규칙적인 생활이 되게 중요하고요. 낮잠을 자지 않게 합니다. 낮잠 자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수면 상태를 관찰한다. 야외 활동을 권장해요. 그리고 낮에는 일을 시켜요. 낮에 졸고 있다면은 자게 하면 안 됩니다. 낮에 자면 밤에 또 안 자니까요. 말을 걸어서 자극을 준다. 밖에 나가서 산책한다. 운동을 돕는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답이에요. 저녁에 카페인 주지 않는다. 잠 안 오니까. 잠에서 깨어서 외출하려고 하면 항상 함께 동행해서 뭐 산책한다. 치매 대상자는 중요한 게요. 밤에 잠을 못 잔다 하면은요. 수면 뭐 장애일 수도 있지만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 아닐까? 침실의 온도가 적당하지 않고 너무 더운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살펴줘야 돼요. 본인이 뭔가 불편해도 의사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좀 캐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살을 목적으로 다량의 바르비투르 산염을 복용한 의식이 혼미한 환자의 응급처치가 뭐냐? 바르비투르 산염이 뭔 줄 알아요? 수면제예요. 수면제. 수면제를 먹었다. 뭐가 가장 좋냐? 우리가 뭐 위세척하는 건 아니지만요. 병원에 이 약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약 봉지나 약 봉투 그것도 없으면은 구토물까지 들고 가라고 하잖아요. 왜? 약에 따라서 위세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구토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토를 시키면 몸 안에 있는 그 약이 빨리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농약 같은 거 먹었어. 근데 구토시키다가 막 그 목, 귀도 다 여기 상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구토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위세척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기가 아니라면은 또 의식이 있다면은 구토시키는 게 좋은데 오바이트 시키는 게 좋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세척이든 뭐든 병원 가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구토가 좋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은 위세척이 차선책이 되겠죠. 에릭슨
세 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세 번 연달아 나오다가 한 두 번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긴 봐야 돼요. 영, 신. 신뢰감 대 불신감은요? 영아기입니다. 영아기는 0에서 1세예요. 1세 이하의 애기들이 뭔 신뢰감 대 불신감이 생길까요? 유아기, 자. 유아기 때는요, 자율성 대 수치감. 유아기 때 대소변 가린다고 했죠. 수치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청소년기는요, 혼돈의 카오스예요.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질풍노도의 시기죠. 고딩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기 4060. 귀간주 구독자분들 4060이 가장 많거든요. 생산성 대 침체성. 뭔가 나 생산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침체된다. 이렇게 암기하실 수 있겠죠. 노년기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6070 많아요.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뭐 노자 이렇게 기억했는데 제가 시험 볼 때 통합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아통합감이든 그냥 통합감이든 노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었다고 뭐 나이 때문에 사실 우울해져요. 저도 1살, 2살 먹으면서 뭔가 이 민증 나이 때문에 우울한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절망감을 딛고 또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나의 노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60세여도 평균 수명 90까지는 기본으로 가거든요. 30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맨날 놀고 나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맨날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한 달에 30이든 뭐 60이든 70이든 뭐 그냥 자원봉사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혹시 몰라 딴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5%밖에 일 안 하시거든요. 제가 기간조에서 설문조사 했었는데 혹시 모르는 노후에 나 하루에 3시간 한 타임씩만 뛰어도 한 70에서 그땐 더 돈이 올라가겠죠. 나중에는. 지금은 3타임 뛰면 70, 6타임 뛰면 한 140 나오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노후에 뭐 요 정도 벌어가지고 연금하고 합해가지고 생활비는 충당된다는 거. 노년기에는요. 통합감 대 절망감. 유아기에는요, 자율성 대 수치감. 대소변이니까 수치감. 이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요? 4060, 생산성 대 침체성이다. 요게 국가고시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근면성 대 열등감은 뭘까요? 학교 다니려면 근면해야 돼요. 초딩들이 학동기입니다. 근면해야 되고, 쟤네 집은 부자야. 쟤네 부모님은 변호사야, 의사야. 근데 우리 아빠는 백수야. 이런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비교하게 된다.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연결해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또 뭐 맥락상 다 맞잖아요. 그죠?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은요, 걷기입니다. 걷기도 되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다, 골관절염이다 하면은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좋고 골다공증은 걷기가 좋다. 왜? 골다공증이 뭐예요? 골밀도가 떨어져가지고 골절이 잘 생깁니다. 왜? 여자는 폐경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다가 안 나오니까 골밀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여자가 많다는 거.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제일 많이 생기는 거 뭐예요? 고관절 골절이다. 한번 골절되면은 재골절률이 높다. 한 번 다친 사람이 또 다친다.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키워드는 뭐예요? 낙상 경험이 있는 노인이 낙상할 확률이 높다. 이게 또 국가고시에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줄거리를 알고 거기에 나오는 세부 키워드를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골다공증에 걸리면 골절 위험이 높아지죠. 골밀도가 낮으니까. 연령에 따라서 골절되는 부위가 달라요. 고령층은 넘어지면은 무릎 또는 넓적다리 또는 고관절 골절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주저앉으면서 허벅지 쪽이 많이 부러진다는 거. 운동신경이 좋아. 우리 손으로 짚죠? 그래서 손목 골절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하면은 걷기로 가시고요. 체중을 부하하는 거. 부하하면은 뭔가 힘이 써지고 근육이 더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걷기가 좋다. 하지만 관절염은요. 이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이 연골이 다 마모돼서 뼈끼리 부닥치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체중 부하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수영이 좋다. 수중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22번. 뇌 척수액이 흐르는 곳은 지주막 하강이다. 여러분 사실 뭐 지주막 하강이 우리 이름은 알아요. 국가고시에 많이 나와서. 근데 지주막 하강이 뭔지 궁금하면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일단 지주막 하강이 뭐다? 척수의 이 가로 단면인데 이 파란색이 지주막 하강이래요. 이게 척수 아닙니까?
척수 모르시면은 네이버에 척수 쳐보세요. 그럼 이런 그림이 떠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가로 단면 잘라서 보니까 이 파란색 이게 바로 지주막 하강이다. 왜? 우리 요추 천재할 때 요추 3, 4번에서 그 척수액 뺀다. 그게 바로 이 지주막 하강에서 뺀다 이랬잖아요. 이 물 빼는 겁니다. 이렇게 굵게 알고 넘어가셔도 돼요. 우린 사실 별걸 다 모르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척수신경이 31쌍이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또 여러분 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해부생리 들어가야 돼요. 신경계를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실 검색하면서 다 알고 넘어가면은 시간 진짜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사실 학원 다닐 때 다 해놨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 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떠먹여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나뉜다.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가 있고 말초신경계에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다. 우리 이 정도는 배웠어요. 뇌신경에는 12쌍이 있다. 후시동활삼, 외암내설미, 부설. 이런 화면이 있어요, 여러분. 요좀 이따 한번 봐드릴게요. 척수신경에는 31쌍이 있는데 뭐가 뭐 몇 쌍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계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자고요. 여기서 척수신경이 지금 나왔죠. 척수가 뭔가 하고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척수는 일단 경수라고 했는데 우린 경추라고 합시다. 목 아닙니까? 목에 8쌍이 있다. 또 흉추, 가슴이죠. 12쌍이 있다. 갈비뼈 이렇게 6개씩 12쌍이 있다. 요추는 허리입니다. 허리가 5개가 있어요. 5쌍이 있다. 청골 5개, 꼬리뼈, 미골 하나가 있다. 이렇게 31쌍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자고요. 이게 척수다. 그런데 뇌척수액이 어디서 흘러? 지주막 하강에서 흘러. 지주막 하강은 이 척수의 가로 단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요렇게 파란색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지주막 하강이다. 요추천자 할 때 요추 3, 4번에서 지주막 하강에서 물 뺀다. 뭐 이 정도고요. 요거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게 7, 8번 나옵니다. 뇌신경 12쌍, 후시, 동활삼, 외암내설미, 부설. 이렇게 초성 따서 기억했는데 후각신경, 콧구멍, 시각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3차신경, 이가 아파, 턱이 아파, 3차신경이에요. 외향신경, 갓돌림신경, 눈을 왼쪽 오른쪽 돌리는 게 외향신경이래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만 편하게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안면신경, 얼굴신경, 혓바닥을 쭉 뽑아요. 안면도 가서 나잡아바람 메롱 했다고 예전에 뭐 해부생리 영상이 있잖아요. 혓바닥이 안면신경이다. 제8내신경이 중요합니다. 내이신경, 속귀신경, 내이, 귀 안에 있다. 속귀, 귀 속에 있다. 이게 바로 제8뇌신경이에요. 귀에다 팔 그려보세요. 이렇게 머리에 그냥 이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내이신경, 속귀신경 이름 몰라도 귀에 관련된 신경은 제8뇌신경이라는 거. 귀가 안 들린다. 내이신경이 망가진 거예요. 항결핵제 스트립토마이신 기억하시나요? 그걸 먹었을 때 부작용이 뭐다? 귀가 안 들린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것도 기억이 안 나면 SM이 뭐예요? 스트립토마이신이 SM인데 우리 이수만 이사가 이제 그만뒀죠? SM 가수들 많이 나오는데 귀가 안 들리면 가수 못하잖아요. SM을 장기에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난청,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다. 여러 각도로 암기를 하십시오. 이게 뭐 흉쇄 유돌근, 그 다음에 외암내, 설미, 부설,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 이 목에 있는 흉쇄 유돌근. 저 여기 정말 엄청 자주 쓰시거든요. 막세사리 신경이다. 뭐 이 정도요. 그래서 여러분 귀에 관련된 신경은 제8뇌신경이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치과에서 면포 스테인레스 하면 딱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요? 고압증기 멸균이 나와야 됩니다. 면포가 뭐예요? 말 그대로 면포. 이 면인데 여기를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우리 임플란트 할 때 또는 스케일링 할 때 이런 거 얼굴 덮어주잖아요. 이런 게 면포입니다. 수술할 때 그 부위만 딱 남기고 이렇게 덮거든요. 이게 면포예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웬만한 기구들 다 스테인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고압 증기 멸균으로 돌릴 수 있는 기구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시험본 국가고시 그 상반기 때 소독하고 사용하기 전까지 자외선 살균기에 보관한다. 자외선 살균기에 보관을 하라고? 여러분 휴게소 가면은 보라색
딩딩한 그 불빛에 컵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자외선 살균기예요. 치과 가면요, 자외선 살균기가 다 있습니다. 이 트레이라는 이 접시에다가 뭐 여기 석션, 뭐 치경, 여기 뭐 핀셋 이런 거 기본적으로 놓거든요. 요렇게 딱 세팅해가지고 자외선 살균기에 넣어놔요.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 배운 거에서 조금만 빈다고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잖아요.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아닌 것을 제껴가면서 이게 확실하지 않아도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이렇게 정답을 맞춰가는 게 국가고시예요. 우리가 100%다 알고 풀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신 분도 5문제에서 10문제는 이거 조금 생소하다, 어렵다 이럴 수 있어요. 발치 환자 주의사항, 발치 이를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피를 삼켜야 뱉어요. 삼킵니다. 코피는요, 뱉었죠. 비이상하니까 오심, 속이 메스꺼울 수 있기 때문에 치과적인 피는 삼켜요. 왜? 우리가 이를 뽑았어요. 그런데 피를 뱉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뱉죠. 입에서 음압이 생깁니다. 이게 침을 뱉으려고 이렇게 모을 때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럼 피가 안 멈춰요. 손을 물고 있어야 돼요. 피는 삼킵니다. 음식은 부드럽고 찬 게 좋아요. 얼음찜질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에서 또 엮어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를 뽑았다. 이거는 몇 차 예방이냐? 3차죠. 이 뽑으면 3차입니다. 잇몸 염증이 있어서 치은염에 대해서 치료했어. 2차죠. 불소도포했어. 구강 검진했어. 1차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고압증기 멸균법 말고 뭐 있죠? 이오가스 멸균, 또 건열 멸균, 이렇게 3개만 알면 되잖아요. 건열 멸균, 건식으로 멸균하는 거예요. 바세린 또는 파우더 이런 것들 됩니다. 이오가스는요, 고무,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재를 달여서 반유동 상태로 만든 제형이 뭐냐? 고제이다. 고제면 고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엄청 고심해서 찍어서 결국은 맞았어요. 반유동이면은 약간 젤리 같은 찐득찐득한 거거든요. 그것을 고제라고 합니다. 급성질환에는요, 탕제. 탕야. 이제 물약이죠. 우리 이렇게 한의원에서 물약 같은 거 주잖아요. 이게 탕제예요, 탕제. 지금 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탕약 좀 먹을게요. 그러면 파는 게 있어요. 요즘에 세포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한의원에서 탕제죠. 급성질환에 많이 씁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한다면은요, 알약으로 먹는 게 낫겠죠. 그걸 환제라고 합니다. 환제. 맞춰보세요. 급성질환에 많이 사용되며 가열해서 성분을 삼출시키는 제형은 탕제이다. 급성질환 하면은 탕제가 나오고요. 만성질환 하면은 환제로 가세요. 가루약은요, 산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산제. 가루약은 산제죠. 그리고 반유동으로 젤리처럼 만든 게 고제이다. 침 치료 후에 알코올 스폰지로 문지른다. 우리 문지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 IV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침 치료하고요. 이 침 부위를 알코올 스폰지로 눌러준다. 살짝 문질러준다. 이런 거 괜찮아요. IV를 놨어. 누르는 이유는 왜 문지르지 않냐? 이거 국가고시 나왔었잖아요. 뭐죠? 피멍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비비지 마세요. 누르세요. 멍드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태반주사를 배에다 맞았는데요. 선생님이 누르지 말래요. 왜요? 멍드니까요. 이래서 누르기만 했는데 다음날 멍이 이만큼 들었더라고요. 눌러도 멍은 들더라고요. 기후의 특성상 특정 지역에만 감염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은 풍토병이다. 바람풍 흑토예요. 그 지방의 바람과 땅 때문에 생기는 병이 바로 풍토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는 댕기열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필리핀의 그 기후와 뭔가 그 지역에만 생기는 병이라고 하죠. 우리 강간산패 기억하시나요? 이거 다 기간조에서 열심히 들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막판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뭔가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강가 지역에서는요, 간디스토마가 많이 생긴다. 간흡충이 많이 생긴다. 산 있는 지역, 페디스토마가 많이 생긴다. 이것도 일종의 풍토병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등급은 노인은 장시간 외출, 무리한 실내 활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미세먼지 등급이 뭐냐? 이 문제 학생들 말 많았습니다. 이거 제가 시험 봤다 했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우리 미세먼지 공부도 안 했는데 이번 국가고시 미쳤네 이랬는데 이게 전국간에 왜 있대요. 그래서 은하출판사에 있지 않은 문제 한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욕창 문제 단계를 물어보거나 이런 거 가끔 나옵니다. 찍어서 맞췄어요, 저는.
노인이 외출하지 말아라. 실외 활동 나쁘다. 이거는 그냥 뭐 나쁨이겠죠. 근데 뭐 매우 나쁨 뭐 이런 거 있어서 틀린 학생들은 거의 피를 토했는데 이런 문제 틀려도 괜찮다. 국가고시 내가 100%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웬만한 경우의 수를 기간지수 다 찝어드리지만 5개 정도 생소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찍어서 2-3개는 맞거든요. 틀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점수가 80점 정도, 최소 75에서 80까지 안전하게 나오면 10문제 더 틀려도 합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수는 여유있게 공부를 해야지 나 고득점 필요 없어.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거야. 60점 본인이 맞고 싶다고 60점 나오나요? 이런 문제 여러 개 나오면은 55점, 58점 나오면은 2-3문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점수는 여유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실내 동그라미 치세요. 키워드에 항상 동그라미 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문제에다가 표시 하나도 안 하고 보기에다가 OX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문제 푸는 사람 전 봤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잘 푸시는지. 실내 공기 오염의 판정 지표는요. 이산화탄소 CO2. 우리 군집독 생각하셔야 돼요. 간호조무사 학원 지금 다 줌 수업하시지만 저는 오프라인 수업했단 말이죠. 2019년에 다녔으니까요. 그때는요. 한 반에 45명 숨 쉬었습니다. 전 진짜 산소가 부족해서 군집독을 매주 느꼈어요. 막 저 수업 시간에 화장실 막 뛰어나가서 토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공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판정 지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내뿜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돼요. 환기를 하면 사라지는 것은 바로 군집독이고요. 이산화탄소는 문제가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숨을 쉬고 동물들도 다 숨을 쉬는데 이게 만약에 대기 공기 오염의 지표라고 하면은 지구는 이미 다 망했겠죠. 하지만 실내에요. 환기하면 괜찮다. 대기 오염의 지표. 일산화탄소. 대표적인 거 연탄가스죠. 분진,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SO2 또는 이산화황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었죠? 이산화질소, 납, 벤젠 등이 있다. 이런 거 안 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2차 대기 오염 물질이 있었어요. 뭐? OR 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외자 펜입니다. 오존이 나왔어요. 다음 중 2차 오염 물질은 그래서 오존이 나왔었다는 거죠. 1차 오염 물질까지는 못 외워도 돼요. 하지만 OR 스케펜이 2차 오염 물질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 물질이에요? 아니다. 내 공기 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대기 오염 물질에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 이산화탄소는 창문 열면 해결된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는 거 환기하면 된다는 거죠. 20년간 인쇄소에 근무한 남성이 인쇄소 하면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 뭐예요? 산업보건, 직업병 아닙니까? 인쇄소에 근무했어. 그 인쇄하는 그 프린트 카트리지 그 분진들이 콧구멍에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뭐다? 납이다. 납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신경 중추 진단 장애를 받았다. 치은에 암자색이 나타나고 사지 말단에 힘이 없다. 의심되는 중독 증상 물질은 납이에요. 납은 뭐다? 인쇄공, 페인트, 전선 피복제, 축전지, 배터리 이러면 납으로 갑니다. 치은의 암자색 뭔가 이렇게 뭐 피해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납으로 가세요. 보건교육 시 진행 순서 물어봅니다. 어떤 것을 교육을 하더라도 보건자 빼요. 그럼 여러분 쉬워집니다. 보건자 넣으면은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 실제로 뭐 적용할 수 있는 예가 없을까요? 이러시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진행 순서는 항상 쉬운 것에서 어려운 거로 가야 돼요. 오늘이 만약에 간호조무사 첫 수업인데 제가 이렇게 수업했어요. 여러분 다 아마 환불받고 집에 갈걸요? 우리 처음에 얼마나 쉬운 거 배웠습니까? 그쵸?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최신 걸로 배워요. 역사는 항상 과거부터 현재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배웁니다. 구추,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구추예요, 구추. 후추, 구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거로 가고요. 직접적인 거 가르치고 간접적인 거,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 갑니다. 다 상식선이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간다. 교육 매체에 대해서 볼게요. 왜냐? 이때 21회 때 뭐가 나왔어? 현장학습이라는 게 나왔어요. 말 그대로 현장학습은 뭐예요? 현장 가는 거죠? 보건시설, 기관, 장소를 방문하거나 뭐 조사한다. 역동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소방청 뭐 본사로 간다 해서 막 학생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냥 거저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장소까지 가야 되니까.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하죠. 그러면 뭐가 좋다? 적용 능력이 향상되고 경험이 좀 뭐 많아지고 실생활 적용이 쉽다는 거. 사물을 더 관찰할 수 있겠죠. 내가 직접 차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거 보는데 역동적이라는 거.
시뮬레이션, 뭐 유튜브로 애기 낳는 거 보여줍니다. 우리가 애 낳지 않아도 간접 경험할 수 있죠. 또 브레인스토밍 전전국시 나왔죠? 창의적인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얘기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이 뭐예요? 브레인. 두뇌 아닙니까? 창의적인 것으로 머리 쓴다.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모형, 나이테. CPR 만약에 교육하려고 해요. 우리 의식 있는 사람한테 하면은 5cm씩 집어넣었다간 죽어요. 아파서. 그렇기 때문에 마네킹으로 한다. 이게 바로 모형이에요. 인슐린 주사 놓는 거 모형에다 연습해요. 파워포인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이 화면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사진, 동영상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런 걸로 교육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이 정도만 보고 갈게요. 귤릭이라는 사람이요. 보건행정하려면은 관리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기조인지 조보에. 이거 그냥 억지로 초성 땄습니다. 제가 하도 안 외워져서. 기조인지 조보에. 이거는 별 뭐 한 2개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5개차 기출에 한 번 나왔으니까요. 보건행정을 하려면 기획을 일단 해야 된다. 우리 뭐를 하든지 기획을 하잖아요. 저도 이런 영상 만들 때 일단 기획을 합니다. 이거 무슨 과목을 기획을 하든지, 이거를 기출문제를 분석할 건지, 요점 정리를 할 건지, 이 난이도를 뭐 중간에 맞출 건지, 초급자에 맞출 건지, 막판 썸머리로 맞출 건지, 이런 거 기획하거든요. 행동 전에 미리 예측하는 행위가 기획이다. 조직은요? 분업시키고요. 내용을 확전해서 추진을 합니다. 조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사. 직원을 채용하는 게 인사죠. 지시. 명령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뭘까요? 이게 어려워서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행동의 통일은 조정, 집단적인 노력도 조정. 저는 하도 안 외워져서 학원 다닐 때 제가 노래를 불렀어요.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조정으로 갔어요. 행동의 통일, 집단적인 노력, 또 구성원 간의 업무 활동을 서로 수평적으로, 수직 상하관계가 아니라 동등하게 통합한다. 이게 바로 조정이라는 거. 왜 우리 운동 중에 조정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조인성 나오고 이거 배 이렇게 운전하는 거 똑같이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조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지 끼워 맞춰서 암겠어요. 또 보고는 보고하는 거, 예산은 돈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획하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시하는 사람도 따로 있고 예산도 있고 보고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라는 게 나왔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찍으면 맞출 수 있는 거지 어려운 건 없잖아요. 행위별수까지. 요번에 행위별수까지 나올 차례 아니에요? 2022년 하반기에. 왜? 쭉 나오고 저번에 바로 포괄수까지 나왔으니까 행위별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모르죠. 또 포괄이 나올 수도 있죠. 행위별로 돈 매기는 거다. 그래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진료의 질이 높다. 과잉 진료가 문제다. 양질의 서비스는 좋지만 이게 바로 행위별수까지죠. 포괄수까지는 뭐예요? 질병명을 모아요. 7가지 질병군에 대해서 백내장, 맹장, 치질, 자궁절제 이런 거, 제왕절개 이런 거요. 포괄로 묶어버린다 이거죠.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포도상구균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식중독균 문제는 거의 이것도 별 4개짜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고 걸렸다. 포도상구균이죠. 잠복기가 가장 짧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식중독균이 포도상구균이다. 여름철 집단 식중독균, 군대에서 집단으로 걸렸다. 또 급식하는 애기들 걸렸다. 거의 다 포도상구균입니다. 그런데 맨날 요것만 외우다가 뭐가 나왔어요? 독소형 식중독이냐 아니냐. 독보, 웰포 이것만 기억하면 끝나죠. 보톨리누스 웰츠균, 포도상구균이 독소형 식중독이라는 거예요.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보. 이게 바로 보톨리누스균이죠. 햄버거 페트 쇠고기죠. 그거 먹고 걸렸어? 그게 뭐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같은 말로 0157. 0157이냐?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요. 같은 말로 0157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통조림 먹고 걸렸어? 통보. 이거는 국가고시 아직 안 나왔다는 거. 1980년 하면은 딱 나와야 돼요. 농특법이 나와야 됩니다. 왜? 1978년에 알마아타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야.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할 권리가 있어. 이랬어요. 그래서 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198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1차 보건의료를 위한 보건진료소 설치가 제시됐다. 이게 뭔 소리예요? 지방의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보건직 공무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진료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간호사 혜택이라도 봐라. 간호사와 조산사를 보내는 거죠. 조산사는 간호사인데 국가고시 보고
조산사를 따는 겁니다. 둘 다 간호사죠. 그래서 시골에 가서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권을,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했으니까 시골 사람들도 기본권을 존중해줘라. 그래서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적인 조치법을 세운 게 1980년이에요. 사실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1980년대부터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농특법 연결하세요. 이거 최근국시에도 나왔었다. 5개차 기출에 2번, 3번 나온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뭐예요?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으로 나뉘죠? 공통점이 뭐고 다른 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무조건 거동이 불편해야 됩니다. 거동이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이게 기본으로 가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질병명은 상관없다. 65세 미만이라고 하면은 노인성 질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노인성 질환 뭐예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라고 했죠. 그쵸? 이렇게 된 사람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등급을 줘가지고 요양보호사를 보내주던, 데이케어 센터를 활용하던, 요양원을 가던, 본인 부담금 15, 20%만 내고 나라에서 20%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 전에 너희들이 돈 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해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쵸?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죠. 이걸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제 요양보호사가 와서 해주는데 요거 어려우면은 주야간보호센터 가거나 요양원 가라 이거예요. 보건교육 실시 절차, 이거 맨날 국가고시에 나온다고 했죠? 매번 국가고시에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정해져 있지 않은데 60% 정도는 맨날 나오는 게 나와서 그래서 국가고시의 합격 기준이 60점 이상인 거예요. 전개에 대해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항상 보건교육의 실시 절차는요. 도입, 전개, 결론이라고 했죠. 도입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흡연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폐암 사진, 폐에 막 썩고 있는 사진 딱 보여줘요. 이걸 어디에 보여주냐? 이것까지 물어보죠. 도입 단계에 보여준다. 그럼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 이거예요.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입니다. 제가 썸네일에 국가고시 예상 문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보시죠. 왜? 여러분이 동기가 높으니까 예상 문제를 알아야 국가고시 합격할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도입 단계라는 거예요. 보건교육을 항상 일반적인 교육과 연결하세요. 보건자 빼도 됩니다. 도입 단계. 뭔가 시선을 끌고 동기를 높여주죠. 이 교육받는 사람이 요구도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내용 풀어야겠죠. 본격적으로 이 교육하는 단계가 전개, 본론이다. 같은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전개가 본론이다. 야, 본론부터 얘기해. 이게 이제 할 말인 거 아닙니까? 결론 종결은 뭐예요? 막판에 썸머리 요약해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도입 또는 전개 본론, 도입 그 다음에 전개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종결 같은 말도 아셔야 돼요. 이건 맨날 나온다. 또 맨날 나오는 거 뭐 있었어요? 평가 절차. 전, 중, 후. 전일 때는 뭐 한다? 진단 떠라. 진단평가. 중은 경성평가. 후에는 총괄평가다. 이 두 문제는 맨날 나온다는 거. 사회보험 5가지. 국산, 건고노.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는 게 아니라요. 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징수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별도 회계한다, 독립회계한다 이런 말까지 다 맞는 거예요. 국산, 건고,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에요. 강제로 뛰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강제적이다. 보험료는 차등부가 가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내는 금액이 다 다르겠죠? 직장이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혜택은 똑같다.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다. 많이 내는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들 것까지 다 분배해준다 이거예요. 직장하고 지역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이다. 우리가 100% 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몇천 원 안 냅니다. 매일에는 30%, 또 입원은 20%만 낸다고 해요. 나머지를 공단에서 대주는 거예요. 또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만 냅니다. 나머지 나라와 공단이 섞어서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보험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건강보험제도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저렴합니까? 노인들 막 한 번 가면 1,500원밖에 안 내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대요.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선진국의 부양비를 설명한 내용 중 선진국은요. 노년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부양비 뒤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질병 예방 중에서 2차적인 예방? 이미 걸렸어. 하지만 조기검진, 조기예방, 건강검진. 우리가 그냥 건강검진하면 1차일 것 같죠?
이게 국가고시에 2번 나왔습니다. 이게 21회 말고 그 이후에도 또 나왔거든요. 성인의 건강검진은 2차적인 예방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걸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회는요. 페이지가 70쪽이 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짚어야 되니까. 1차적 예방은 병 걸리기 전이다. 2차적인 예방은 말이 예방이지 병이 이미 걸린 것이다. 3차적인 예방은 병 걸린 후. 말이 그냥 예방이지 그냥 잔존 기능을 활용하는 목적입니다. 예방접종했어, 산전간호했어, 교육했어, 뭐 건강을 증진하고 이런 것들이 다 1차 예방이고요. 성인의 건강검진,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2차 예방이다. 조기치료, 조기검진. 아무리 빨리 검진했어도 뭐가 걸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치매관리, 아무리 치매 관리를 해도요. 치매 선별검사 치매 걸렸으면은 2차예요. 3차는요. 재활, 사회복귀, 재적응, 물리치료, 합병증 최소화하자, 기능부전 최소화하자, 잔존기능 유지하자 이거예요. 방어 기전 중에서 다음은 뭐냐? 이거 진짜 이거 저 찍어서 맞았거든요.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성격의 일부가 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거 우리 사실 이런 거 공부했습니까? 지역사회 보지도 않았죠? 해리예요. 드라마에서 뭐 해리성 인격장애 그것 때문에 맞췄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 방어 기제 유형도 나오거든요. 이게 5개차 국시 중에서 해리가 한번 나왔고 뭐 부정은 간간히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그 최근 국시에 반동 형성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뭐 5개차 국시에서 3번 나왔으면 이것도 별 3개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방어 기제의 유형.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보자고요. 제가 한번 문제 내볼게 맞춰보세요. 과도하게 억압했어.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났다. 이게 뭔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데 우리 집에 오면 그래도 극진하게 대접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뭐냐? 반동 형성이다 이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마음은 꿀밤을 주고 싶지만 떡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이 원하는 그 욕구와 반대로 행동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바로 반동 형성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으니까 금방 나오진 않겠지만 나왔던 거는 보기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긴 알아야 된다. 국가고시가요. 기출문제가 계속 쌓일수록 공부해야 될 범위가 늘어나요. 한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승화는 뭐죠? 승화. 내 고통을 승화해서 나 성공했어 이러잖아요. 그쵸? 어려운 것을 본인이 좋은 쪽으로 에너지를 바꿔서 성숙하고 긍정적으로 표출했다. 이게 바로 승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요. 나는 술을 마시긴 하지만 나 알코올 중독은 아니야. 술로 인해서 문제가 없어. 이거 뭐냐? 이런 국가고시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잖아요.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거부해가지고서 고통을 피하는 게 바로 부정입니다. 나 국가고시 공부는 안 하지만 난 합격할 수 있어. 현실을 지금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죠? 뭐 이 정도가 되겠고요. 해리는 다중인격, 이중인격, 지킬박사, 하이드, 정체감 장애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 화면을 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찬찬히 보세요. 캡처하셔가지고요.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뭐가 나올까요? 투사? 투사는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잘 되면 내 능력이고 안 된 건 네 탓이야. 이게 바로 투사라는 거죠. 합리화는 너무 쉽죠? 뭐 그럴싸하게 하는 거. 꽝 대신 닭. 꽝 대신 닭은 대치이다. 대치 또 어디서 배웠어요? 유리통을 철제통으로 바꿔라. 산업보건에서 배웠잖아요. 뭔가 위해 물질이 있을 때는 바꿔버리는 게 최고다. 뭐 이 정도예요. 취소 하나 볼까요? 재미로. 용납할 수 없거나 스스로 죄책감을 이르는 사고.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한테 더 선물 주고 더 잘해. 이게 바로 취소래요. 취소. 결혼을 취소하고 싶네요. 43번. 노년 부양비. 어떤 것을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분자로 간다고 했죠? 노년 부양비는요. 65세 이상의 노년이니까 요게 분자로 갑니다. 총 부양비는요.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 부양하는 게 부양비잖아요. 그래서 돈 안 버는 사람이 분자로 넘어갑니다. 노령화 지수. 노인이 분자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노년 부양비는요. 돈 버는 사람이 노년을 부양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인구.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 몇 세죠? 15에서 64세예요. 65세부터는 우리가 정년 퇴임하니까요. 이거 분해 여기 100이든 1000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곱하기 100을 했죠? 이렇게 갑니다. 총 부양비는요.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 부양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죠?
돈 안 버는 사람, 애들하고 노인입니다.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를 더하는 것입니다. 노령화 지수는요, 65세 이상 인구가 분자로 넘어가죠. 노령화 지수는 기억해야 되는 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애기들 분의 노인이 노령화 지수가 돼요. 그래서 유소년 인구 분의 노령 인구 이렇게 갑니다. 한 공식을 구하라 하면은요, 이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가고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걸 분모로 넣으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영아 사망률 분모가 뭐냐 물어봤잖아요. 그 해 태어난 아기분의 그 해 죽은 아기, 이게 바로 영아 사망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해 태어난 아기, 그게 바로 분모가 됩니다. A분의 B를 뭐로 읽어요? A에 대한 B 이렇게 읽습니다.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로 갑니다. 노령한 사회일수록 총 부양비 높죠. 총 부양비가 높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따라요. 우리나라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노인 부양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령화 지수가 올라가고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증가한다.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노인이 많다는 거고, 노인 부양비가 올라가니까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보건 가정 방문. 가정 방문이 키워드예요. 가정을 방문할 때 누구 제일 먼저 가? 애기들 먼저 가. 신생아 미수가 가. 맨 마지막에 전염성 환자들이 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가정 방문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결핵 환자, 성병 환자, 무슨 코로나 환자 가면은 그 다음부터 다 옮길 수 있으니까요. 맨 마지막에 간다. 신생아 미수가, 그 다음에 임산부, 그 다음에 애기들, 그 다음에 뭐 초딩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최근 국시 상반기에 나왔던 거, 방문 간호는 장기 요양 보험의 재가 서비스 해당한다. 그 전 또 상반기에는요,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질식 분만한 산모의 회음부 간호 목적 진로액이 나왔어. 회음부 간호 어떻게 해야 되냐?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 임산부의 얼굴과 손발에 부종이 있고 하면은 우리 딱 나와요.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 3가지 뭐예요? 부종, 혈압, 단백뇨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간증과 자간전증이 있다고 했어요. 자간전증이죠. 자간증은 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간증에는 고혈압, 단백뇨, 부종 플러스 경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간증, 임신 중독증이죠. 고혈압, 단백뇨, 부종. 160에 110이면 고혈압이죠. 120에 80이 정상 혈압이고 90에 60이 저혈압이니까요. 140 넘으면 거의 고혈압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뭐를 재라? 혈채소, 혈압, 체중, 소변을 봅니다. 혈압제죠. 고혈압인가 보고요. 체중 봅니다. 부종이 있나 보는 거예요. 소변 봅니다. 단백뇨 보는 거예요. 47번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중에서 지적인 자원, 머리 쓰는 거죠? 기술이다.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설명.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그 외의 장소면 안 되겠죠. 내의 장소를 해야겠죠. 정신질환자 노동 강요했어? 벌칙 3.3이에요. 저번에 혈액 55 집어들었는데 이게 국가고시에 나와서 요번에 정신질환자 3.3 한번 찍어드려봅니다. 49번 암프로그램 중 자멸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 다음에 뭐 검사해야 되냐? 잠혈하면은요, 잠재성 출혈 검사. 한마디로 대변 검사했는데 피가 나왔어. 그러면은 대장내시경 하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그 10일의 모의고사에서였나? 뭐 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서는 위내시경이 답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열 검사했을 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국가고시에 이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위내시경이라는 답 때문에 헷갈려서. 잠열하면 그냥 대장내시경 가시면 맞습니다. 그 모의고사에서 뭐 위에 뭐 상복부의 불편감 어쩌고 저쩌고 미사일구가 많아서 위내시경이 됐던 건데, 자멸하면 깔끔하게 대장내시경 가시면 되고요. 미사여구를 보세요. 뭔가 구토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위에 관련된 얘기를 엄청 많이 해놨어. 그리고 자멸을 헷갈리게 넣어놨어. 그러면은 위내시경 가시는 거고요. 그냥 똥에서 피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대장내시경 가시면 됩니다. 질식 분만 2시간 후 출혈이 있을 때 진로액이 났는데 출혈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렌들렌버그 포지션하고 자국 마사지 또는 얼음 찜질 해줍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실습 나가셨잖아요. 웬만한 병원급은 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예요. 왜? 간호와 간병을 통합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이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 없이도요. 그냥 해줍니다. 병원에서 해줘요. 영원히 해주는 게 아니라 한 2주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오래 못 있어요.
이 간병 통합 서비스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실제로 가면은 요양보호사가 제일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으신 간병인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많다. 1급 간병 환자의 격리치료를 거부했어? 11입니다. 격리를 거부했어? 11이에요. 우리 이거 알아야겠죠? 11 보자고요. 치료 거부했어? 격리 거부했어? 11입니다. 결핵 환자가요.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결핵 걸려놓고 이랬어. 그러면은 11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코로나 초창기에 역학조사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역학조사 거부하면은요, 그거는 벌칙이 셌습니다. 2였어요. 아시겠죠? 환자 비밀 누설했어. 33입니다. 환자 비밀 누설하고 다니면 안 돼요. 정신질환자 노동강요에 있어. 33이었어요. 국시에 나왔던 거 혈액 매매 행위는 55다. 요거는 직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정신질환자를 노동을 강요하면 33이지만요. 정신질환자를 유기해버렸어. 그러면 55예요. 치료 거부, 격리 거부는 11이다. 비밀 누설하면은 33으로 기억하세요. 남 얘기하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제 친구의 아는 언니들의 남편이 누가 바람이 났는지, 그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정말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얘기했습니다.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너도 어디 가서 내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얘기합니다.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선가 또 제 얘기 하겠죠? 비밀을 누설하는 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당사자가 되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연예인이 산부인과 갔어요. 잘 나가는 아이돌이라고 합시다. 성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임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항상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이 돼봐야 돼요.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발끈할 거면서 남 얘기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 감염병 의사 환자 2번 국시에 나왔어요. 뭐예요? 거의 보기에는 그냥 감염병 환자인데 딱 그냥 확인은 안 됐다 이 소리입니다. 결핵 의사 환자가 국가고시에 나왔죠. 모든 임상적 방사선적 의학 조직 소견학적으로는 다 결핵인데 양성 확인은 안 됐다. 이게 뭐예요? 결핵 의사 환자이다. 의사라는 게 여기서 닥터가 아니고요. 똑같아 보인다 이거예요. 보이기에는 완전 결핵인데 증거가 없어. 의심은 되는데 확인이 안 돼 있어. 양성이 아니야. 이게 바로. 왜 양성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균검사, 객단검사하면 6에서 8주 배양해야 되잖아요. 아직 그 기간일 수도 있으니까. 확정이 안 났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양성이 아직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복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은 잠복이고요. 뭔가 확인이 안 됐다 하면은 의사 환자입니다. 의사 환자가 최근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왔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잠복을 찍으세요. 잠복을. 부적격 혈액을 폐기한 후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만약에 부적격 혈액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부적격 혈액 발견했어. 부적격 혈액이 뭐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발견했어. 이거 에이즈피야. 바로 사유를 겉면에 기재를 해서 폐기해야겠죠. 분리해서 잠금 장치된 별도의 격리 공간에 보관해야지 분리 안 해놓고 섞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부적격 혈액의 범위 ABC, TV, ALT 기관주에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A, 에이즈피예요. B, C, B형 간염, C형 간염 혈증성 감염이죠. 피로 옮습니다. 성관계로 옮아요. 내가 수혈 받았는데 B형 간염, C형 간염이야. 그냥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C형 간염은 약도 없어요. 또 T, 인체 T 림프 영양성 바이러스 검사 이게 백혈병이거든요. VDR래. 아니 매독 걸렸어. 이 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생제 엄청나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페니실린. ALT 간 기능 검사입니다. 간 기능이 너무 안 좋은 피 내가 받으면 내 간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피는 부적격하다. 뽑을 필요가 없다. 왜? 남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체열을 하지 않습니다. 체열 금지 대상자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미달되는 사람 안 됩니다. 남자 50kg 이하, 여자 45kg 이하 안 된다. 여러 가지 안 된다. 근데 과거 각막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최근국시 이게 나왔잖아요. 이 문제 좀 어렵다고 생각드는데요. 체열을 금지하는 사람, 수혈 후 1년 경과된 지 안 된다. 더 지나야 된다. 홍역 수두 예방 접종하고
2주, 한 달 경과되면 안 된다. 더 지나야 된다.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투여 후 1년 경과된 자, 1년보다 더 지나야 된다 이거예요. 급성 감염병 질환 의심 증상이 없어진 지 3일 경과된 자, 더 지나야지 체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거 각막 이식 받은 경험이 있으면 체열하면 안 된대요. 신기하네요. 간호조무사가 병원 화재 발생 시 취해야 될 행동은 일단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불이야! 외치면서 빨리 벽에 있는 그 소리 나는 거 있죠? 응급벨 눌러서 화재를 알려야죠.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19에 신고해야겠죠? 불난 주변 먼저 도망가고요. 내원계 거동 가능한 자, 두 발로 빨리 뛸 수 있는 사람들 보냅니다. 경증 환자 보내고요. 중증 환자는 혼자서 못 움직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인명피해가 심하다. 예전에는 중증 환자가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이 순서예요. 사람이 빨리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니까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젖은 수건으로 수건을 적셔가지고 사실 뭐 수건 적실 그게 될까요? 코와 입을 가려야 돼요. 호흡기를 가려줘야 된다. 일단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불나면은 막 까만 유해 연기가 막 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계단으로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전기 끊기는 순간 죽으니까요. 손잡이가 뜨겁다. 그러면 밖이 불바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른 경로로 대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시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옷에 불 붙었어. 얼굴을 가려야 돼요. 왜? 호흡기를 가려야 됩니다. 뒹굴고 불을 끈다. 머리를 가리고 하면 감쪽 같죠? 머리 아니고 얼굴 가리라. 벽은 한 손만 짚고 쭉 가라. 왼손이면 왼손 쭉, 오른손이면 오른손 쭉. 왼손 오른손 하다가 앞이 안 보이니까 출구를 잊어버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하니까 한 손만 잡고 가라 이거예요. 젖은 수건으로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한 손만 잡고 쭉 나가는데 구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켰는데 선풍기 바람 나한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을 향해서 소화기 쏘면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지고 소화기를 쏴라 이 소리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리세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아시겠죠? 호스피스 환자, 호스피스 병동은요, 이미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치료하고 완쾌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을 편안하게 있다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준다. 이게 영적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환자를 다른 병동으로 전동시킬 때 병원은 같은데요. 과가 달리 가는 거죠. 기록, 물품, 뭐 약품, 소지품 다 가지고 보낸다. 이게 답이죠. 전동 문제도 별 3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나와요. 환자가 병동으로 옮길 때 이거 최근 구시에 나온 거예요. 병동으로 인수인계화되는 거 투여 약물이다. 뭐 약물만 보내나요? 물품, 약, 의무기록지 차트를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는 거. 정형외과에서 무릎 수술했는데 선망 와가지고 신경과를 리퍼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동입니다. 입원한 환자들이 과를 옮기는 게 전동이에요. 그랬을 때 해당 병동으로 보내야 되고 해당 병동에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몇 시쯤에 가면 될까요? 가능한 시간도 우리가 간호조무사가 할 일입니다. 환자한테는 설명해야겠죠? 귀간주님 지금 신경과로 한 5시에 가실 거예요. 이러고 설명을 해줘야겠죠. 길거리를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 어깨를 두들기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의식을 확인하는 거 언어적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타 국가고시에서 말을 바꿔가면서 나오는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쓰러진 사람한테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게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고요. 언어적인 자극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뭐냐? 그러면 구명하는 순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 가기 인상 반응을 확인해요. 반응 확인한다 이래도 맞고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들긴다 이래도 맞고요. 언어적 자극을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해요.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거기 빨간 티 입으신 분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보통은 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 기도 유지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틀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심폐소생술, 심장을 소생하는 게 가슴 압박이에요. 폐를 소생하는 것은 인공호흡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이에 기도 유지를 하는 거, 턱을 똑바로 제껴주는 거예요.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요. 심장 30대. 그리고 기도 유지하고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 2번 30대 1을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태 확인하고 이 사이클을 돌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붙여주죠. 자동 심장 충격기 붙이는 순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이죠. 패드 부착 부위도 맨날 시험에 나오죠.
이동감자 24시간마다 멸균한다. 그리고 한 개씩만 집어넣는다. 이 오므리고 뽑는다. 이거 중요하죠. 손목보다 아래로 놓게 한다. 이동 겸자는요, 뭐 핀셋 같은 겁니다. 요걸로 다른 물품들을 이렇게 뭐 의사가 뭐 달라고 했을 때 요거로 이동 겸자로 옮겨줍니다. 24시간마다 멸균하면 돼요. 집에 갈 때 설거지 해요. 그리고 나서 물기 뺍니다. 아침에 출근했죠? 오토클레이브 고압 증기 멸균기 돌립니다. 30분이면 돌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팀 문 열어놓고 겸자통에 집어넣습니다. 하루에 한 번 멸균하면 된다는 거예요. 둔부, 엉덩이에 발적이 있는 환자, 욕창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욕창 안 생기게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공기 뽁뽁뽁뽁 있는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한다. 보통 등급 받으신 분들은 이 복지용구를 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있어요. 상처 드레싱 주의사항. 드레싱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다. 모든 기본은 손 씻는다. 치과적으로는 양치한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손도 안 씻고 아무리 멸균하면 뭐합니까? 감염되죠. 120도에서 30분의 고압증기 이용하는 거 고압증기 멸균. 고압증기 이용해서 멸균하는 거 용품은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 가운이다. 120도 하면은 고압증기 멸균기죠. 스테인리스나 가운이다. 그러면은 고무 하면은 이옥가스라고 했죠. 파우더, 건열이죠. 복수천자 체위, 앉아서 배에 물 빼니까 자위, 반자위. 침상 안정시, 낙상 예방 간호. 침상 난간을 올려준다. 이건 배웠는데 낙상주의 팻말 표지를 붙인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학생들은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 이외에 나오면 되게 당황해 하잖아요. 낙상주의 팻말도 붙이고 침상 난간도 올려주고 침대 높이를 낮춰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요 같은 거 깔면, 매트릭스 깔면은 떨어져도 덜 다친다. 얼음 주머니의 적용 목적, 지혈. 온해효과, 냉해효과 문제 나왔어요. 얼음 주머니는 혈관을 수축하니까 지혈 효과가 있다. 따뜻하게 하면은 세포대사가 증가하고 모세혈관의 투과력이 증가한다. 대신에 염증도 증가해.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려면은 냉찜질이 좋다. 맹장염, 염증이 있으면은 냉찜질이 좋다고 했어요. 뜨거운 찜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육 이완이 증가돼. 근육이 릴렉스돼. 그래서 물리치료 가면은 온 찜질을 한다는 거. 단 하나 어려운 거.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하는 게 온해 효과라는 거예요. 관절 활액이 뭔지 몰라도 묽은 게 좋대요. 그래서 관절 활액의 점소가 감소하면은 이게 온해 효과다. 고막 체온 측정 방법.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이거 국가고시에 맨날 나오죠. 성인은 후상방, 소아는 후하방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호흡 측정 방법. 환자 모르게 맥박 재는 척 하면서 측정한다는 거. 환자 모르게 잰다는 거예요. 전신마취 수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 기도 유지, 호흡기 합병증 예방, 혈전 예방, 기침하세요, 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하는 거 중요하죠. 모의고사 20일에 통틀어 안 나온 적이 없다. 지팡이 올라갈 때가 국가고시에 나왔었는데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그리고 목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일단 지팡이는 요거는 모르고 국가고시에 가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지팡이는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지팡이가 가장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팡이 올라갈 때, 올지건마. 올라갈 때 항상 지팡이 먼저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그 다음에 마비 쪽.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 환자, 지팡이, 계단 올라갈 때 또는 버스 탈 때 뭐예요? 왼쪽 편마비예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이 된다. 마비 쪽은 왼쪽이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팡이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이에요. 항상 올지건마 이거를 써놓으시고요. 내려갈 때는요. 평지나 내려갈 때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지마건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마비 쪽 왼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올지건마 지마건 써놓고 어느 쪽이 마비 쪽인지 어느 쪽이 건강한 쪽인지 이렇게 하면서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팡이건 목발이건 둘 다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다. 뭐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올지건마 지마건 이러면 사실 끝납니다. 목발 볼게요. 지팡이 한 번 나오면 목발 한 번 나오고 뭐 이렇지만 지팡이 두 번에 목발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목발은 올라갈 때 건강 세트이다. 건강은요? 건강한 발. 그 다음에 세트는 말 그대로 세트예요. 뭐가 세트냐? 아픈 다리랑 목발이 함께 가는 겁니다. 목발 올라갈 때 건강 세트. 그럼 예를 들어서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올라가려면은 왼쪽 편마비 환자예요. 이것도 역시 왼쪽 편마비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왼쪽 편마비 환자가 계단을 올라갈 때
이 목발 순서는 뭐예요? 올라가는 거니까 건강 세트. 아, 왼쪽 편마비야? 건강 세트.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겠구나. 세트는 왼발이랑 목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답을 대입하시면 돼요. 오케이? 내려갈 때는요? 건강 세트가 아니라 내려갈 때는 세트 건강. 왼쪽 편마비 환자야. 그러면은 편마비 쪽이 어디예요? 이 세트. 왼쪽하고 목발. 그리고 건강한 쪽, 오른쪽.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 이게 보행기죠. 보행기 나오는 시험 문제는 딱 이겁니다. 불편한 쪽 뒤에서, 허리 뒤에서 보조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보행기 순서까지는 간호정보사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보행기는요. 이 다리가 만약에 한쪽만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다리랑 보행기를 같이 가고 건강한 쪽에 나중에 가면 되고요. 둘 다 불편해. 보행기 먼저 가고 한 다리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보행기는 뒤쪽에 서라. 뭐 이게 답이에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든 보행기든 항상 환자의 엉덩이 높이이다. 지팡이 짚는 위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왼쪽 편마비예요. 지팡이 어느 손에 잡아요? 왼쪽이 편마비면은 지팡이는 무조건 건강한 쪽으로 갑니다. 편마비 쪽으로는요, 지팡이는 고사하고 연필도 못 잡아요. 그래서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간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맞추시고요. 새끼 발가락에서 15, 15 앞에. 이게 바로 지팡이 위치예요. 아시겠죠?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경우 일단 멸균은 아니야. 소독을 하래. 근데 소독도 알코올솜으로 닦는 게 아니라 약간 수준이 높아야 된대. 그래서 후두 경날, 이게 제가 시험본 국가고시에 나왔잖아요. 후두 경날? 뭐 후두 날경? 이게 뭐야 그랬어요. 후두를 보는 거울경, 거울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습니다. 기본간호에. 보고 나니까 이게 시험 문제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그 선생님들이 뭐 청진기, 혈압기, 우리 이런 거 솔직히 알코올로 닦아요? 알코올은 고사하고 뭐 물티슈로도 안 닦죠. 그래도 환자 안 죽는다. 낮은 수준의 소독뿐이다. 우리 사실 심전도 검사할 때 이거 뭐 약 발라갖고 젤 같은 거 발라서 이게 심장에 막 바르잖아요. 그래도 초음파 볼 때도 이거 뭐 알코올로 기계 닦나? 사실 저는 그 생각 듭니다. 아, 더러워. 이거 몇백 모 환자 보고 이거 닦기나 할까? 사실 그 생각 하거든요. 그냥 뭐 휴지 같은 걸로 닦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이어도 환자 안 죽는다 이거예요. 비위험기구, 혈압기, 청진기 낮은 수준으로 닦아라. 준위험기구, 내시경 적어도 높은 수준의 소독이라고 한다면 멸균하면 더 좋아. 하지만 안 돼도 알코올솜으로는 닦아라 이거죠. 그쵸? 고위험기구는 당연히 멸균 돌려라 이 얘기예요. 후두 경날, 우리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뭐 수술 도구는 아닌가 봐요. 이 목 이렇게 보는 건 압설자죠. 뭐 이런 거 그렇게 뭐 멸균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후두 경을 보는 날이니까요. 뭐 이런 거가 있었다. 수술 들어간다 하면은 멸균해야겠죠? 하지만은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그렇게 멸균까지는 아니다. 낮은 수준의 소독이다. 성인의 배출관장 시 간호는 배출관장, 똥을 빼내는 게 배출관장입니다. 적어도 10분 후에 배반을 하도록 한다. 관장이라는 건요, 항문으로 줄을 넣어요. 그래서 똥 빼내는 거잖아요. 자세가 많이 나옵니다. 좌측 심수위 많이 나오죠. 배변관장 같은 말로요. 똥을 빼내면 청정 깨끗해지죠? 청정관장이고요. 똥을 빼내니까 배출관장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연동운동을 촉진해가지고 배변을 유도하는 게 바로 이 배변관장, 청정관장, 배출관장인데요. 왜 이걸 해요? 수술 전에. 대장 내시경 할 때는 관장까지는 안 했잖아요. 약 먹고 쭉쭉 쌌지. 하지만 외과적인 수술할 때, 뭐 치질수술 이런 거 할 때 하겠죠? 정체관장하기 전에, 발효맥 주입 전에 이럴 때 관장을 합니다. 좌측 침수위 요거 국가고시에 나왔고요. 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문을 통해서 직장관을 배꼽을 향해서 삽입한다. 정체관장의 목적은 장내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이게 용액을 뱃속에 있어야 잘 빠진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동안은 참아야 된다. 금방 싸고 싶어도 참으세요. 이러니까요. 관장하면은요, 열사병일 때 찬물로 관장까지 넣어줘서 체온을 내려준다 그랬고요. 충수염일 때 관장해요 안 해요? 충수염이 맹장이죠. 관장하지 않는다, 자극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연배뇨는요, 자연스럽게 오줌을 싸게 하는 겁니다. 인공적으로 돈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기들 오줌 마리다고 하면은 쉬 이런 소리 내주잖아요. 소변을 못 펴는 경우는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게 가장 좋다. 물소리를 들려준다. 방광, 배를 가볍게 눌러준다.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부어준다. 좌욕하면 막 오줌도 나고 똥도 매렵잖아요. 따뜻하게 해준다.
또 누워서 하면 잘 안 나오면 정상 원래 보는 자세로 하게 해준다. 편안하게 환경을 제공해라. 물을 좀 먹여라. 정신적으로 릴렉스 시켜라. 배에다 따뜻한 찜질해줘라. 따뜻하게 뭐 씻겨주거나 좌욕시켜줘라. 담가줘라. 이거예요. 남자 환자는 금기사항이 아니라면 일어나서 서서 소변 보는 게 좋다. 수동적인 관절 범위의 운동. 말 그대로 수동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거예요. 이때 고관절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고관절을 운동시키는데 고관절이 여기 골반 아닙니까? 똑바로 누워있을 때 한쪽은 이렇게 올리고 다른 쪽은 펴라 이 소리예요. 관절이 아프면은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은 하지 않아요. 한 번에 5분, 10분만 한다. 한 3번 반복한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가까이 서서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운동한다. 운동시킬 관절 옆에 가까이 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 역학의 원리도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죠? 물건 들 때 내가 가까이 한다.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힌다.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기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 무릎을 굽힌다. 이런 것들이 답입니다. 정기적 흐름을 통해서 인체의 활동 상태를 알아보는 거 심전도 EKG라고 하죠. 보통 건강검진센터 가면요 EKG 써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심전도 검사입니다. 여러분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비교해야 돼요. 왜? 심전도 하면은 여러분 약간 연산적으로 공부하면 좋아요. EKG 어디서 봤는데 우리 어디서 봤어요? 응? 심근경색증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정을 절대 안정시키고 심근경색증이 일단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쵸? 협심증은요 심장이 좁아져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갑자기 심장이 아픈 것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 혓바닥 밑에 넣어놓으면 효과 본다. 15분 정도 아프다. 근데 30분 이상 아파. 니트로글리세린도 효과가 없어. 이게 바로 심근경색증이라는 거예요. 관상동맥이 그냥 좁아진 게 아니라 막혀가지고 괴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심근경색증일 때는 절대 안정시키고 바이탈, 혈압 재고, 체온 재고, 맥박 재고, 호흡 재고, 심전도를 이때 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 하면은 심근경색증일 때 잰다. 심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변 완화제. 똥 싸다가 힘 주면은 또 심장에 무리 가니까 미주신경에 무리 가니까 변 완화제까지 투여하고 괴사가 되면 얼마나 아파. 빨리 효과 보게 정맥주사 IV를 넣는다. 이게 빠른 효과 때문도 있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 근육주사를 놓으면은 또 이 진단에 뭐가 오차가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IV를 놔라. 흉통을 감소시켜라. 금식 필요한 검사 국가고시에 요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조건 아셔야 되거든요. 위기바, 정산강, 공기, 대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위장내시경, 위간조영술, 기관지경, 발흉간장, 정맥신호 촬영술, 상부위장관 촬영술, 간기능검사, 공복시 혈당검사,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금식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또 있어요. 기관지경 검사 4시간 이상 금식한다. 이런 게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금식 보통 8시간 아니야? 맞아요. 기관지경 검사는 4시간만 금식해도 된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상부 위장관 촬영술 요것도 금식한다. 전전국시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식,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또는 위관에 대한 조영술, 기관지경 검사, 상부 위장관 촬영술, 뭐 위 또는 대장은 다 그냥 금식해라. 공복시 혈당 검사는 말 그대로 공복에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아시겠죠? 위기바 정상간 공기대, 위내시경, 위간조영술, 기관지경, 발흉간장, 정맥 신호 촬영술,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기능검사, 공복시 혈당 검사, 기초신진 대사율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습니다. 대장내시경, 요런 거는 금식한다. 마지막 장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게 조영술이다. 조영제는 약품의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CT, MRI 찍을 때 조영제를 주사 맞아요. 그러면 그게 명확하게 보여서 검사 결과가 좋아집니다. 조영제를 이용해서 하는 시술이 조영술이에요. 아시겠죠? 조영제, 약품 사용해서 검사하는 거 조영술이다. 오케이? 어려운 거 있나요? 한 번 들어서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내 기억 속에 장기로 저장해야 된다. 반복만이 답입니다.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세요.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